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계속 테슬라 이야기와 이제는 좀 실리콘밸리 이야기도 해볼까요? 좀 관련이 있어서요. 일론 머스크도 언급을 하긴 했어서 거기까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애플과 구글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자, 일론 머스크 트윗을 좀 보면은 이제 정치 색이 좀 더 강렬하게 나오는 이제 공화당 지지자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좌쪽에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X, 도지코인이 페일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트위터까지 포함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답을 달았고, 이제 자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펜스를 하는 모습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진정한 프리 스피치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지금 트위터 인수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to be clear, 자기는 트위터 애퀴지션에 일하는 건 5% 미만이랍니다. 이거 뭐 보스를 생각하기도 하는 숫자긴 한데, 자기는 24/7 이제 테슬라만, 이런 그림이 아니라 트위터를 보는 게 아니라 난 항상 테슬라와 이제 스페이스X죠. 그리고 기가 텍사스라든지, 난 어제는 기가 텍사스에 있었다. 항상 테슬라를 위주로 생각을 하지,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죠. 핵심은 항상 테슬라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만든 영상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 몇 년 전에 만든 거, 특히 이제 대선 때 만든 거 봤을 때 아무래도 기업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스템 정치지만 제가 그런 영상을 조금 더 많이 만들긴 했더라고요. 예측한 대로 이것도 결국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한번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이거죠. 바이백.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주식을 사는 겁니다. 요즘 주식이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이제 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제로 과연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 주주로서 이분이 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테슬라 주식을. 6 밀리언 가까이인가? 주식 수가. 그 옵션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 개인으로는 거의 세 번째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주주인 분인데, 이분이 제시한 게 뭐냐면은, 너 지금 현찰로 18빌리언 캐시나 있고 돈도 그렇게 잘 버는데, 올해는 한 5빌리언, 뭐 내년에는 한 10빌리언, 뭐 하여튼 그 선에서 그냥 15빌리언이죠. 그 정도로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자사주를 사서 이제 소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식이 희소하게 되니까 주가가 오를 겁니다. 이건 무조건 오르는 건데, 돈을 쌓아두지 말고 그런 걸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성향상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개발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할 것 같진 않은데, 현실은 트위터 인수 때와 똑같이 주식을 부양해야 되는 거는 CEO의 절대 덕목이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테슬라도 기관이라든지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압박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만 바이백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작년 이전 2021년 3분기를 보면 애플이 무려 20빌리언, 지금 환율로 치면 24조? 26조죠? 하나로. 그 정도의 주식을 사서 날린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풀린 애플 주식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로 인해서 주식이 뜁니다. 메타 역시도 15빌리언, 알파벳 구글이죠. 10빌리언 넘게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라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사실 디비던, 배당을 주는 방법이 있겠죠.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 이익을 좀 환원하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에서 다 사가지고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이게 좀 더 아마 절세라든지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테슬라의 압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재로서 일어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과연 이 프레셔를 얼마나 이제 견딜 수 있냐. 기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장부상에 보유 주식이 이제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꽤 압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절대로 개인 투자자지만 그냥 나온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은 떨어지나 프레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주변에서 이런 분들의 입을 빌려서 기관들이 대놓고 아직은 얘기하기는, 이제 막 테슬라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그런 걸 하긴 어렵지만, 확실히 미국은 주주 친화적이고
이런 프레셔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주식이 더 지지부진하면은 스플릿보다는 이게 더 현실성은 있어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 그 다음은 FSD 베타, 이거 릴리즈 노트. 시간상 다 얘기를 어제 못했는데 자세히 좀 읽어보니까 확실히 점핑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많이 뿌린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지금 유저가 늘었죠, FSD 베타. 그리고 더 늘릴 거라는 거죠. 확실히 이게 좀 선순환 구조가 좀 자리 잡혔다.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늘어나서 얻은 이득이 대부분 큽니다. 지금 adding 180,000 비디오 클립.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막 옛날에는 뭐 몇만 개였는데요. 끼케야 한 3, 4만 개였는데 그런 건 심심치 않게 보고 무려 18만 개의 비디오 클립이라든지 데이터가 확 늘었습니다. 전에 릴리즈 노트 대비해서, 그러니까 유저가 풀이 늘어난 게 톡톡히 효과를 받고, 지금 이 41,000개의 클립은 10.11에서 페일리어 케이스를 연구해서 다시 트레이닝해서 고친 거기 때문에 이런 정확도나 이런 것들도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이제 트윗으로도 댓글 달았는데 또 한 번에 이제 빅점프라 그러는데, 데이터를 늘렸을 시에 세츄레이션 될 확률이 좀 있었거든요. 딥러닝이 어느 정도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플래토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넣어도 그 늘어나는 게 좀 적은데, 아직 여전히 리니어한 구간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이벤트 핸들링들이 훨씬 더 좋아졌고, 여기 보면은 믹싱 앤 커플링, 앙상블이 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모델들을 섞어가지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리시전은 좋은데 리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제가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개념을 정확히 알려드리면, 프리시전은 내가 한 10개를 찾았는데 그중 7개가 맞으면 한 70%라는 거죠. 리콜은 원래 거기 얘가 지금 한 10개만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찾으라고 했을 때 A라는 걸 찾았는데 여기 A 10개요 하고 갖다 줬는데 그중 A를 보니까 한 7개밖에 없었다. 근데 리콜은 원래 거기 A가 13개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를 얘가 안 갖고 온 거잖아요. 그게 리콜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리콜이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설명이 돼 있어서 디테일한 이벤트와 리콜, 이제 놓치는 것들들. 그리고 첫 번째 걸 얘기를 안 했네요.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뭐로 오고 있냐면은 이제 고 노고 디시전인데, 얘가 갈까 말까를 브레이크를 밟았다 말았다 살짝 움찔움찔 하면서 크리핑 하면서 아주 그 고민하는 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버전에서 아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정말 수많은 그 노이즈들을 잘 이제는 판단해가지고 판단력이 좀 좋아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늘어난 효과가 톡톡히 봤다. 그 데이터는 결국 유저들이 늘어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릴리즈 노트를 보니까 어제 왜 100만 대를 가야 되는지를,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아주 확실히 이해하게 됐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넣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까라는 의문점에서 이제는 그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계속해서 유저는 꾸준히 증가할 거다. 확실히 공격적으로 확장할 확률이, 지금 에러 코렉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플로이드만 뿌려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진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릴리즈 노트만 보더라도 올해 안에 다 받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에러가 나지 않는 한. 그리고 어제 얘기했듯이 문짝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거에 있어서 항상 관련된 오브젝트의 롱지튜더널, 그러니까 종이죠. 요것만 한 방향으로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방향만 예측했다라고 그러면은 모든 그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서 있는 것도 여기 나중에 그 전에 보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프레딕션이 훨씬 더 올라갔다. 더 많은 걸 이제 본다라는 거죠. 이 역시도 전부에 결국 다 근본 원인은 힘들게, 물론 오토 라벨링을 썼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다 가이드하고 코렉션 해가지고 늘어난 데이터 효과를 톡톡히 받고, 이걸 이렇게까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르고요. 라이다도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파이프라인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다른 회사들은 꽤 더딜 거라는 게 보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모델이라든지 아예
딥러닝에서 우리가 모르는 모델링이라든지 아예 진짜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은 진짜 압도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로보택시 이거 받아보고 또 로보택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쓰고 있는 11로는 아직 갭은 크다. 다음은 이동네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부동산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재미난 해프닝이 일어났는데요. 애플의 머신러닝, 그쵸, 그 딥러닝, 그 머신러닝 헤드가 그만두고 어디로 갔냐면 구글로 갔습니다. 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애플이 집에서 일하는 거를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라는 거죠. 이제 와서 일해라. 그랬더니 구글은 일주일에 3일만 와도 되고 여전히 좀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로그온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배려를 하다 보니까 요즘 이 동네 트렌드가 집에서 일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굳이 연봉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지 않아도 혹은 심지어 좀 깎아도 그 회사를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뒤늦게 지금 다음 뉴스를 보면 뒤늦게 이걸 이제 돌렸거든요. 물론 이제 변명은 코비드 케이스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서 집에서 좀 더 일해라. 그런데 이게 참 이 두 기업이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 동네에 이제 회사들은 인플로이들이 와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보안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좀 단합이라든지 친밀도.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쪽 일은 워크 프롬 홈은 다 해도 프로덕티브 할 수도 있겠지만 구글이 I/O에서 이게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거는 그런 환상적인 기술이 아니라 저는 기술적인 걸 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제일 관심 많이 받은 거는 이제 구글 이제 픽셀 워치, 구글이 내온 워치라든지 상당량의 하드웨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대화가 친밀하게 팀원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해외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요즘 좀 이런 게 문제인데 이제 원격으로 대화하다 보면은 옛날엔 그래도 카메라라도 켜놨는데 이제는 카메라도 끄고 얘기하면 도대체 쟤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매니저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잘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자체는 계속 코딩이나 이런 것들로 결국 결과물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구글이 앞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오피스에 오긴 와야겠죠. 이게 좀 상충돼서 이 동네에서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구글의 해법은 이 멋진 사옥이죠. 유명 아키텍처를 고용해서 환상적인 이 헤드쿼터를 확장하고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강압하면은 이렇게 애플처럼 그래 그럼 나 딴 회사 그거 허용해준 딴 회사로 튀어나갈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피스에서 일할 수 있는 맛이 나게 이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거죠. 화려하거나 아니면 진짜 역대급 친환경이면 친환경 여러 가지 이런 복지. 특히 이 동네 문화가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아침 점심 다 줍니다. 미국 회사답지 않게. 사실 한국의 삼성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는데 이 동네도 문화가 이제는 밥을 많이 준다라든지 스낵이라든지 키친이 잘 돼 있습니다. 왜? 먹으러라도 오라는 거죠. 그렇게 꼬시는 거죠. 그리고 사업도 정말 멋있게 좋게 그래서 일할 맛 나게 와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지 애플은 참고로 밥이 공짜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지금 매니저나 회사 입장과 지금 인플로이드 입장은 이렇게 상반되어 있고 일론 머스크도 당연히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언급을 하긴 하죠. 애플의 그런 리턴 투 오피스에 대해 플랜에 대해서 레이지 덕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딱히 그걸 찝어서 얘기하진 않는데 어제에 이어서 중국의 그 새벽 3시라든지 그런 발언들 그리고 지금 소송도 걸려있죠. 회사 내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들을 좋게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제조업이다 보니까 work from home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CEO라는 걸 좀 감안하긴 해야겠죠. 근데 아마도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되도록 집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팬데믹 이후로도 이게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꽤 스테이블하게 계속 압박을 해서 좀 줄이고는 있는데 여전히 공고하게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영향으로 집에서 워크 프롬 홈으로 일하는 거는 꾸준히 어느 포션은 가져간다라는 거죠.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집중으로 해서. 근데 이제 복수에서 아주 재미난 기사를 내놨는데 당연히 제가 생각했던 거는 워낙 이 동네 집값이 비싸니까 워크 프롬 홈이 하게 되면 좀 하우징 마켓이 좀 쿨업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쿨링 다운 하는데 굳이 비싼데 이 회사가 있는 근처들이 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 비싼데 오지 않아도 떨어져 일해도 되니까.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건너 들어보니까 아주 싼 주에서 아예 그냥 와이프 때문에 타 주에 가버리고 일은 사실상 여기 고용돼 있는 환상적인, 딴 동네에서 이 동네 월급 받으면서 하면 진짜 환상적인데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좀 이제 누그러뜨리는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확장돼서 이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Political Polarization도 얘기를 하고 이게 가장 컸죠. 뭐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도 마찬가지고 출퇴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니까 뭐 이건 부수적인데 지금 계속 일론 머스크의 트윗도 정치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도시와 시골의 정치 성향이 극과 극입니다. 근데 만약에 워크 프롬 홈이 좀 더 많이 퍼지게 되면은 그 시골에 돈 많은 도시의 근로자들이 거기 그냥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떤 융합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소통도 늘지 않을까? 요 부분은 생각지를 못했다. 일단은 근데 뭐 이거는 기술적인 이해고요. 저 역시도 사실 지금 하우징 마켓이 지금 조금 내려갈 조짐이 미국 얘기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이건 뭐 금리 인상이라서 그게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근데 앞으로 지금 이런 워크 프롬 홈에 대한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참 현 그런 트렌드에도 이런 화려한 사옥을 짓고 어떻게든지 여기로 인플로이들을 끌어들이려는 구글의 노력과 이 하드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친밀이라는 게 직접 보지 않으면 또 생기지 않는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일종의 어프리시에이션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게 상충돼서 물론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별로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